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성입니다. 회원님 한 분이 HMM 분석을 요청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원팀 분들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종목 상담이 들어온 거는 종목 상담을 제목에 표시해달라. 원팀을 위해서 댓글에 하나하나 소중하니까요. 해보자. 내 생각만 하지 말고 고객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좀 개선시키면 아무래도 좋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아이템을 생각한 게 제목에다는 좀 너무 지저분할 것 같고 여기 아래에다가 하단에다가 종목 상담이면 종목 상담이라고 하고 제가 추가로 아이템을 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안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별표가 하나이면 하나의 가치고 별표가 5개면 이게 끝내주게 좋다는 이야기니까 5개면 더 집중해서 볼 거고 별표가 아니라 예로 아직까지 똥주까지는 분석을 안 했는데 똥주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쓰레기 주식 같은 거, 부도나는 주식 같은 거는 여기다가 예로 아직 안 해봤는데 똥을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거는 별표로 표시하고 좋을수록 별이 완스타, 투스타 이렇게 별 하나, 별 2개, 별 3개 최대로 좋은 거는 5개까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뭐 6개까지도 갈 수 있죠. 종목 상담 들어온 거는 종목 상담이라고 표시하고 별표로 그 가치를 표시하겠습니다. HMN은 컨테이너선 대장주입니다. 중동 불안으로 상승할 수 알았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하루천하로 끝났죠. 투자를 했다면 과연 장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할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별표를 하나로 표시했는지 분석을 하다 보면 알 거예요. 별표 하나면 솔직히 말해서 별 매력이 없다는 뜻이고요. 저평가는 맞지만 저는 매수가 좀 그렇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분석 마무리 때 총평 때 왜 별표 하나를 저도 사고 싶은데 초반에 따라가지 못해서 손이 안 나가서 HMM을 매수했습니다. 펜오션보다 HMM이 더 좋다고 하셔서 7대3으로 매수했습니다. 내년까지 가져갈까 합니다. 지금은 해운주 빼고 다 날아간 것 같아 금리도 내리고 전쟁도 종료 시 물동량이 많아지고 HMM은 내년 매각 이슈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견해 듣고 싶어요.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고 근데 분위기가 썩 좋게 안 들어가고 있고 현 정부가 매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찝찝하고 당연히 민간에 넘어가면 당연히 좋죠. 작년에 하림에 인수돼서 끝장을 냈어야 돼요. HMM에 좋았는데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죠. 그게 바로 노조가 기업을 무너뜨리는 이유입니다. 분석을 하다 보면 벌써 뭐가 안 좋은 게 나오고 있어요. 노조가 기업을 망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총평부터 얘기하면 분석을 작년까지는 분명히 HMM이 페노션보다 좋았는데 지금 분석해 보니까 7대3이 아니라 저는 HMM보다는 펜옵션에 올인할 생각이 있습니다. 해운주를 매수한다면 저는 HMM을 한 주도 안 사고 펜옵션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뒤집어졌다고 저는 생각돼요. 민간 기업과 주인이 없는 회사가 이렇게 틀려지는 겁니다. 절대 주인이 없는 회사는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주인 없으면 되겠습니까? 돈세영이 10개월 전 HMM을 분석을 했어요. 그때는 18,200원이었고요. 적정가는 32,000원으로 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가 좋았어요. 지금 현재가는 22,400원이니까 돈세영이 분석하고 좀 올랐죠? 현재가는 22,400원, 시가총액은 22조 9,600억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 보세요. 다시 백으로 가겠습니다. 작년에 분석할 때 시가총액이 13조였어요. 13조였어요. 별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18,200원에서 22,400원. 어찌 보면 뭐 15% 상승한 건데 숫자에 되게 강해요. 그게 타고난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숫자에 기억력도 좋고 숫자에 민감합니다. 주식 투자에 최적화된 머리 구조죠. 숫자에 강해요. 제가 분석하면 딱 느낀 게 왜 시가총액이 22조나 됐지? 분명히 작년에 13조였는데 22조라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종목 분석을 할 때 시가총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이 숨어 있다가 주식이 상장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13조가 22조면 주식은 100%로 올랐어야 되는데 작년에 18,200원이 22,400원 좀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거의 2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터졌다. PER은 4.42배, 아직도 저평가 상태고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31,719원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 돈세형이 적정가 32,000원대가 맞겠죠. 배당 수익률은 2.68이니까 배당이 주긴 주는데 그리 썩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럼 배당도 뭐가 무너진 거거든요. 작년 분석할 때보다. 자, 대주주로 보겠습니다. 대주주가 매우 중요해요. 한국산업은행이 30%를 갖고 있었어요. 작년 7월달 분석할 때. 한국해양진흥공사도 30%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작년 대비 6%가 증가를 했고 36%. 여기도 한 6%대 증가를 했죠. 35니까요. 왜 갑자기 지분이 증가를 했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채가 주식으로 전환했지 않았을까? 부채가 주식으로 전환을 했다고 보입니다. 호재는 국민연금이 5%대로 증가를 시켰죠. 대주주가 빚을 전환을 시키면서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시가총액이 증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죠. 좋은 거 아닙니다. 매출 구성을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분야가 작년에는 83%였는데 올해는 86%. 그리고 벌크 부분이 14%였는데 11% 줄었죠. 다른 신사업을 안 해요. 좋지 않은 신호예요. 컨테이너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거는 회사가 태양하고 울타리에 멈춰 있고 고인물이 되고 있다는 게 지표로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만큼 민간 기업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노조가 분탕질을 하면서 회사를 고인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관계사 현황을 보면 중요한 건 없어요.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컨테이너가 매출이 더 많아졌죠. 그러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매우 중요해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급등을 한다면 주식은 날아갑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지금 세 번째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23년도에 1,000원대였어요. 1,031원. 최악이었죠? 이렇게 올랐다가 문제는 이거예요. 23년도 엄청나게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죠? 이때 10배가 간 겁니다. HMM 주식은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 이만큼 상승을 하면서 주식이 10배가 갔거든요. 제자리로 왔지 않습니까? 23년. 다시 24년 3,447, 3배로 오릅니다. 여기까지는 안 올라갔고 요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다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다 좀 반등을 하다가 하락을 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작년에는 3,400, 올해는 1,861이면 당연히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겠죠.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한데 전쟁도 이상하게 하루처럼 끝나는 분위기라 좋진 않아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파이낸셜은 건화물 운임지수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출 비중이 건화물 운임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BDI 건화물 운임지수는 그나마 컨테이너보다 좋습니다. 우상향이에요. 그리고 패널션은 이젠 건화물만 하지 않아요. LNG선도 진출했고 그리고 식량사업도 진출했어요. 그만큼 민간 기업은 살아나려고 신사업을 진출을 해요. 근데 HMM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패널션에 밀리겠죠.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2년 18조 5,800, 23년 급락을 하죠. 반토막. 그건 뭡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반토막이 나죠. 그리고 24년 잠깐 반등을 하면서 11조 7천억이에요. 올해는 더 줄죠? 10조 5천억.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좋을 때는 9조 9천을 벌었다가 23년 적자 날 뻔했어요. 5,800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잠깐 반등을 하면서 3조 5천억 다시 꺾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조 8천억 왔다 갔다 합니다. 운임지수가 매우 중요해요. 잘 나갈 때는 영업이익률이 53%, 못 나갈 때는 7%대, 작년에는 30%였대는데 올해는 17%대. 17%대면 괜찮은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이 한 7%대 나오니까 별 좋진 않죠. 부채 비율은 21%니까 빚이 별로 없죠. 유보율은 421%. 배당금은 600원 줘요. 하지만 보십시오. 배당금이 1200원, 700원, 600원 줄죠? 그리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만큼 회사가 뭔가
상향으로 가야 되는데 기업이 고인물로 가고 있고 멈춰 있다. 안 좋은 거죠. 기업의 노조가 경영에 개입을 하면 안 돼요. 노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방송 노조가 보는 사람들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데 어떡할 거야. 노조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기업을 망하게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39% 매출이 성장했는데 올해는 10%대로 매출이 줄고 26년도 6%대 매출이 역주행합니다. 영업이익도 역주행하고요. 27년도 조금 턴을 하는데 작년도 올해도 매출이 10% 줄고 내년도 7%대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거의 다시 많이 줄죠? 1조 8천억에서 1조가 준다면 심각한 거예요. 이런 주식에 왜 투자를 합니까? 회원님 방송 제가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섣불리 뭘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분석해봤더니 안 좋아요. 회원주에 투자를 한다면 비중 조절을 잘못하셨어요. 저는 펜옵션에 100%를 투자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래서 연간 펜옵션과 비교를 바로 들어갑니다. 펜옵션은 올해 매출이 증가하죠. 영업이익은 고만고만한데 단기 수익률은 급등합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8%대 나오죠. 자, 배당을 보면은 85원, 120원 조금씩 올라가죠. 연간 실적, 미래 실적에서 차이가 분명히 나요. 뭐냐면 25년 반대로 펜옵션은 매출이 증가합니다. 9%대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은 소폭이죠. 소폭 증가를 하죠. 하지만 26년 4%대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많이 오르죠. 27년도 매출이 4%대 안정적으로 영업이익도 올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펜옵션이 헐난 거죠.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돈세영이 작년에 시가총액이 13조였어요. 그때와 지금의 얘기가 틀려요. 지금은 시가총액이 22조 9천억이에요. 27년 매출과 27년 영업이익을 땡겨왔어요. 1년 전 검토를 할 때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치평가를 해보면 웬걸? 이거는 고평가 상태예요. 냉철하게 볼 때 가치평가의 HMN은 지금 저평가가 아니고 고평가 상태입니다. 22,400원 이것도 사실 못 주겠어요. 32,000원을 제가 적정 가격으로 봤는데 현재 가격만 인정하겠습니다. 22,400원 안 좋다는 거죠. 미래의 먹거리는 뭐가 있느냐? 공기업도 아니고 나라가 지분이 많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공기업이에요. 나라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이 없다. 그래서 미래 준비가 없다. 미흡이 아니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엉망인 회사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달을 건 뭡니까? 주인이 없는 회사는 해행되고 지들끼리 나눠 먹는다. 이거는 아니죠. 그거에 비해 펜옵션은 무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펜옵션은 뭐가 틀려요? 미래 준비를 뭐 하고 있습니까? LNG 사업에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펜옵션은 결국엔 크게 갈 거예요. 하지만 HMN은 이 좋은 회사가 정체가 되고 머물러 있으면서 투자를 안 하고 미래 준비를 안 하면서 회사는 엉망으로 되고 있다는 게 보여요. 누가 주인이냐, 주인이 없냐,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저탄소 컨테이너선 만들자. HD 현대에 동맹을 했다. 이 얘기는 HMN보다는 도색에 투자한 HD 현대가 후재죠. 이건 호재는 아니에요. HM에겐 큰 호재는 아니고 반대로 HD 현대에겐 후재죠. 거스를 수 없는 부산행 글로벌 8위 해운사 HM의 운명은 전세수라는 사람이 민주당 아니에요? 부산 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 혈세로 재건한 회사가 본사 부산으로 이전은 바람직하다. 뭐 이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민영화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매각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전재수 씨 나라 말아먹으려고 합니까? 제발 좀 당신네들 표 때문에 나라를 망치지 마세요. 지금 지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는 회사는 퇴행되고 기업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걱정입니다. 전 이거 보고 이거 희망이 별로 없는데?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실적 우려 속에 장중 약세 전환. 1분기 실적은 매출은 전년 대비 실적은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21%, 순이익률은 25%. 아직도 좋은 회사예요. 하지만 미래가 없다는 게 안 좋고요. 아직도 저평가예요. 순자산은 31,000원이니까요. PER은 4.48배. 그런데 미래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건 실적은 꺾일 수 있어요. 지금의 저평가는 가짜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지금의 수치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 회계사가 주식을 제일 잘하겠죠. 회계사보다 돈세형이 주식을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돈세형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암울합니다. 암울해. 그 이유는 뭡니까? 주인이 없어서 미래를 준비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에 해운주가 강세였는데 하루천하로 끝났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트럼프가 몇 방 쏘면서 거의 끝나는 분위기라 포기하셔야 돼. 이건 하루천하로 끝난 거예요. 바로 태세전을 해야 되고 저 바로 그 다음날 끝났다. 투자도 보류하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1억 원 들어갔어요. HMM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저는 페노션에 들어갔죠. 페노션은 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 왜냐면 LNG 사업을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버티면 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루 천하로 끝난 건 둘 다 악재는 맞아요. 자,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주간 차트. 잘 가다가 트럼프의 한 방으로 꺾였죠. 저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좀 장기적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꺾인 겁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최고가 대비 11%를 하락했어요.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해운주는 반대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따지면 이만큼 간 게 그런 분위기로 갔죠. 그래서 돌린 거고요.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기업이 힘들 때는 이 회사 적자 오래 갔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왜 인수했습니까? 부도가 나면서 산업은행이 빚을 떠안으면서 살렸죠. 그래서 살렸다는 게 그겁니다. 살리면서 또 초호황이 왔죠. 초호황이 오면서 10배가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갔죠. 10배인지 10배가 더 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는데 여기서 꺾였어요. 여기서 뭐 15조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작년에 됐어야 되는데 하림이 인수를 했는데 노조가 반대하면서 하림이 깨졌죠. 그러면서 다시 주인 없는 회사가 됐고 차트상은 갈 것도 같은데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래가 밝지 않다.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재물을 볼 때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나 비싸고요. 펜옵션이 100번 났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급등을 한다면 또 다른 세계가 상승을 하겠는데 투자가들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점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미래를 준비 안 한다. 그리고 지금 저평가 상태가 아니고 고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돈생활자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합시다. 각자 자산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각자 도생해야 되고 열심히 내 자산을 키우고 위험을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자산을 키워야 됩니다. 미래를 안 보고 미래를 준비 안 하는 사람은 나라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생활자 여러분들 화이팅! 멤버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종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